파운드리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특히나 첨단 공정 이쪽은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로서 신성장 동력으로서 파운드리 사업이 상당히 적합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양산도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한국이랑 기술력 차이가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기술력 차이가 엄청나요.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 뭐냐면 니들은 개발만 해라. 돈은 얼마든지 우리가 대주겠다. TSMC가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최근 대만 지진으로 타격을 입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TSMC 상황은 어떤가요? TSMC가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켓셔가 61% 넘습니다. 예, 상당히 잘하고 있죠. TSMC가 잘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면은 인공지능 이쪽에 거의 다 수주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마켓셔가 크지 않았던 이유도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다 TSMC에 맡겼습니다. 하다 보니까 엄청난 수혜를 받았죠. 예, 그래서 TSMC가 그런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당분간은 그래도 TSMC가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ASML의 차세대 노광 장비를 설치하며 파운드리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산업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이고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시나요? 다시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인텔이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CPU도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하고 있지만 잘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특히나 첨단 공정 이쪽은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한 20% 이상 되거든요, 매년. 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상당히 좋아요. 하다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로서 신성장 동력으로서 파운드리 사업이 상당히 적합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제조업을 다 불러들이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던 거죠. 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로서 파운드리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인텔이 얼마 전에 뭐 실적도 발표했지만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적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2나노 반도체도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변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단은 양산이 된 다음에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양산도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뭐 올해 안에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또 내년에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달에도 마찬가지로 수율이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삼성이나 TSMC 같은 경우도 EUV 장비를 도입을 해야 돼요. 도입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수율이 상당히 많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EUV 장비가 상당히 민감한 장비예요. 하기 때문에 이거를 상당히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한 6개월 뭐 이상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계속 이제 수율을 잡고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정확히 이제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이걸 써가지고 이제 수율이 좋게 나오는 게 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삼성도 그런 문제를 많이 겪었거든요. 처음에 뭐 도입한 다음에 엄청나게 수율이 또 안 좋게 나왔어요. TSM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얼마나 또 잘할 수 있는지 이게 상당히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인텔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첨단 공정의 파운드리 사업은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생태계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TSMC가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태계를 상당히 견고하게 구축을 했다고요. 그 생태계는 뭐냐면 그 파운드리 사업이 기본적으로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칩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제 IP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팹리스 기업과 그 다음에 파운드리 기업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도 필요합니다. 칩을 또 설계하려면 EDA 기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하고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칩을 설계하려면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같이 파트너십이 필요한 겁니다. 파운드리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TSMC는 35년 이상 그런 파트너 기업과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했다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 때문에 TSMC가 이렇게 견고하게 사업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가 분할되기 전에 그런 생태계를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사업이 못 컸거든요. 마찬가지로 인텔도 그 파운드리 조성하는 걸 전혀 신경을 거의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 파운드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뭐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신뢰가 또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생태계가 중요한 비즈니스다. 그래서 그러한 생태계를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갖춰진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TSMC나 삼성 파운드리는
파트너 기업들이 벌써 110개 이상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인텔이 좀 약간 부족한 면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의 반도체 산업 재건에 대한 노력이 엄청납니다. 현재 일본의 반도체 경쟁력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이랑 기술력 차이가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낸드는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디램 사업은 아예 접었습니다. 디램 사업은 아예 접었고요.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본의 반도체 기술을 보시면 지금 공정이 40나노대예요. 지금 뭐 TSMC나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나노 반도체 조만간에 하지 않습니까? 기술력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TSMC 팹을 구마모토에 유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하반기부터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나마 상당히 그래도 공정이 높습니다. 하고 있는 게 지금 12나노가 생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2나노, 3나노 하는 삼성이랑은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고요. TSMC가 일본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TSMC는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강하지만 약한 게 있어요. 뭐냐면 소부장 기업들이 약해요. 근데 일본은 소부장 기업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소부장 기업들은 전 세계 넘버원이거든요. 일본이 TSMC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최근에 대만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도 뭐 가격을 올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면 TSMC에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유지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올리거나 뭐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런 걸 이제 상당히 저렴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인프라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TSMC가 어떤 부지를 찾는 데 있어서도 일본 정부에서 다 봐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보조금이에요. 일본에서는 엄청난 보조금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40% 정도 보조금을 TSMC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과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일본에 보시면은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요.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저렴하니까 일본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TSMC가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2배, 3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게 보조금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인력들을 또 모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건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맞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보시면은 JASM 팹을 올해 초에 완공했는데 이게 2년도 안 걸려서 완공이 된 거예요. 원래 애리조나 팹을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공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1년 연기됐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JASM 팹은 2년도 안 걸렸어요. 벌써 완공이 되고 이제 가동한다고 해요. 조만간에. 늦게 시작했는데. 그 TSMC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거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24시간 거의 풀가동했습니다. 엄청난 지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본이 엄청나게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이번에 재건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제 하지 못한다. 그런 위기 의식이 있다고요. 하기 때문에 TSMC를 어떻게든 이제 키워놔서 자기들의 어떤 기술을 키워 올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립하려고 할 겁니다. TSMC가 최근에 또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은 하반기에 또 제2 공장 짓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7나노 온도의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나노 공정도 하겠다. 세 번째 공장도 짓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서로 잘 맞습니다. TSMC는 기본적으로 제2의 거점을 미국이 아닌 일본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홋카이도 이쪽에도 이제 라피더스라는 팹이 또 건설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25년도 되면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실험 생산한 다음에 2027년도 그때부터 이제 양산에 아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자체적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IBM에서 이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도 2나노 공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아이맥이라는 또 유럽의 연구기관이 있어요. 여기서도 또 도움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한국하고는 이제 경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이제 2027년도에 한달에도 2나노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제 삼성이나 TSMC는 1나노 반도체에 들어갑니다. 그 물량 자체도 훨씬 더 많거든요. 삼성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됩니다. 라피더스 같은 경우도 삼성이나 TSMC랑은 경쟁을 하지 않겠다. 니치 마켓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뭐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정도는 경쟁이 안 될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또 모르죠. 만약에 계속 이제
공정을 미수한 다음에 잘 하게 되면 경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10년 내에는 아마 경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도 미국의 제재가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수 공정이 훨씬 더 수요가 많습니다. 시장을 보시면 그 첨단 공정 7나노 언더의 EUV 공정 있지 않습니까? 이 공정은 아직까지는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의 공정은 10나노 이상의 공정이거든요. 이게 한 3분의 2 이상 됩니다. 특히나 중국은 그쪽이 메인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쪽 시장이 많다 보니까 그쪽 시장은 중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낸드뿐만이 아니고 DRAM 같은 경우도 하고 있어요. YMTC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2단 낸드 메모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238단이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더 개발하지만 지금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1년이나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따라왔죠. 그래서 예전에 뭐 애플 스마트폰에 낸드 넣겠다 이렇게 했다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반대했는데 그래서 이제 못 넣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잘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후젠지나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창신 메모리 이런 쪽은 또 D램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PDDR5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제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낸드는 아직까지는 뭐 기술 차이가 크게 나진 않지만 D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D램 쪽에도 이제 EUV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EUV 장비를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기술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D램 쪽은 아마 5년 이상은 아마 걸릴 겁니다. 쫓아오려면 EUV 장비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기술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경쟁을 앞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SMIC가 상당히 유명하죠. 7나노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화이트폰에 탑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중국에서는 계속 5나노 반도체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니들은 개발만 해라. 돈은 얼마든지 우리가 대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파운드리 기업도 뭐 SMIC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화학반도체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 기업도 전 세계 한 7위 정도 하는 기업입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이 기업도 지금 성수 공정에 상당히 포커스가 돼 있지만 앞으로 7나노 언더의 반도체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기업도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할 겁니다. 팹리스 기업들도 엄청납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팹리스 기업들이 한 3,500개 정도 됩니다. 한국은 뭐 불과 한 150개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고 첨단 공정하는 팹리스 기업들도 몇 개 있어요. 유니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이실리콘 이런 기업들은 첨단 공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이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SME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또 포토 장비를 합니다. 28나노 장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수 공정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쪽은 커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베이팡 화창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뭐 증착 장비 상당히 좋게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나노대 공정은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AMEC이라는 식각 장비도 있는데 이 회사도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아마 반도체 장비도 아마 거의 다 내수용으로 다 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굵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어느 정도 이제 높여나갈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